아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전 단지 예약할 때부터 접근성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뿐인데요. 손흥민이 호텔 프런트 데스크 앞에서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매끈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과 조용히 깔린 목소리 뒤엔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호텔 직원의 눈길을 피해 고개를 돌렸지만 다시 한번 용기 내어 말문을 열었다. 지금 다른 분들은 모두 엘리베이터를 편하게 타시는데 왜 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손님, 저희 방침은 분명합니다. 프런트 데스크 매니저 박현정이 차갑게 응수했다. 접근성 엘리베이터는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에요. 일단 신분 확인이 필요하고 내부 규정상 여러 가지 절차라니요? 저는 이미 예약도 했고 여권도 다 제시했잖아요. 손흥민이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주변에 있던 몇몇 투숙객이 고개를 돌리자 박현정 매니저는 오히려 더욱 높아진 톤으로 맞받았다. 손님이 누구신지는 저도 암리하지만 여기선 유명하다고 해서 다 똑같이 대접받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접근성 시설은 필요로 하는 분들이 우선이니 불필요한 요구로 호텔 시스템을 어지럽히지 말아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가 불필요하다고요? 저도 무릎 부상 이후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면 문제가 생깁니. 그래서 예약 단계에서 이 문제를 미리 알리고 승인을 받았던 걸로 압니다. 증명을 가져오셨나요? 박현정이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구두로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일일이 믿어줘야 하는 건가요? 주변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유명 부티크 호텔 로비, 그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모두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충돌을 지켜보고 있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찍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몸을 살짝 틀어 둘의 대화를 엿들었다. 어디선가 불편함을 느낀 다른 직원이 다가오려 했지만 박현정은 손사래를 치며 제지했다. 혹시 지금 이 상황 녹화하고 계신 분 있나요? 뒤편에서 한 여성 투숙객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유명인이라더니 이렇게 대우를 받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나도 못 믿겠어. 이런 정도의 차별은 말이 안 되지.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저 사람 축구선수 손흥민 맞지? 나라를 빛냈다며 신문에 난 걸 몇 번 봤는데 이 상황 누군가는 공개해야 해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관광객이 슬며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조정했다. 보안 요원, 여기 좀 와주세요. 박현정이 손짓하며 보안을 호출했다. 이 투숙객이 우리 시스템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공공장소이니 마음대로 촬영하지 마세. 안 그러면 강제 퇴실 조치하겠습니다. 이윽고 속삭임이 사방에서 퍼져나갔다. 방금 들었어? 시스템을 방해한다니 말이 돼? 저렇게 말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냐? 저 사람 대체 무슨 권리로 저렇게까지 큰 소리 치지? 사람들의 분노 섞인 궁금증이 커졌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모조리 손흥민을 비추고 있었다. 그때 호텔 로비 안쪽에서 휠체어를 탄 한 손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도 이 엘리베이터 꼭 필요해요. 계단은 아예 이용이 불가능하고요. 그가 주저하며 한마디 보탰다. 근데 저분이 괜히 쓴다고요? 호텔이 이렇게 차별을 두는지는 몰랐네요. 보시다시피 이분처럼 명백히 계단 이용이 불가능한 분들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현정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그러니 손흥민 씨 손님이시라고 해도 일단 양해 부탁드립니. 그리고 지금 하는 요구는 객실 예약 시 동의된 사항과는 다릅니다. 아니, 전 분명히 제 부상 이력까지 전달했고 호텔 측에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두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손흥민이 계속 항변했지만 매니저의 눈엔 일말의 동정도 보이지 않았다. 로비 한가운데에서 펼쳐지는 이 장면은 이미 호텔 투숙객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때 뒤편에서 더 작은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여기가 그렇게 고급이라는 에덴 프라임 부티크 호텔. 맞아? 뉴욕 본점은 서비스가 좋기로 유명하던데 서울 지점은 왜 이 모양이지? 하필 오늘 같은 날 이 난리라니. 누군가 나중에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 폭발하겠어. 이런 대응, 언론에 터지면 어떻게 되려나? 서서히 이들의 대화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지는 웅성거림이 되었다. 그리고 시선은 다시 한번 손흥민과 박현정,
그리고 보안 요원에게로 모였다. 아무래도 쉽게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네. 중년 남성이 옆 사람에게 조용히 말하자 상대도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호텔, 앞으로 큰 이슈를 맞이하겠어. 안 봐도 뻔하지. 계속 지켜보자고. 혹시나 이게 잘못된 정책이라면 사람들이 더 알아야 하지 않겠어? 로비 전체에 묘한 정적이 깔렸다. 모두가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숨죽여 주시고 있었다. 서울 한복판의 에덴 프라임 부티크 호텔이라. 이름값 한다고 해서 일부러 예약했는데 이게 무슨 꼴이람. 작은 목소리로 탄식하던 손흥민이 휴대폰을 한번 들여다보고는 뭔가 결심한 듯 다시 고개를 들었다. 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 접근성 엘리베이터는 꼭 필요한 분들이 먼저 사용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저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부상 이력이 있는 사람이 계단만 반복해서 사용하다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럼 병원 진단서라도 제출하시죠, 규정상. 그런 서류가 있어야 저희가 우선 이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어디서 갑자기 구해오란 말입니까? 저는 이 호텔 측이 이미 사전 확인을 마쳤다고 생각해서 그건 손님의 착각입니다. 박현정이 딱 잘라 말했다. 그리고 굳이 말씀드리면 유명하다고 다 우대해줘야 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해서 요구하는 게 아닙니. 제가 돈을 더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합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합당한 권리는 진단서로 증명하시면 되죠. 여기서 말다툼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참다 못한 손흥민이 한 걸음 다가서자 보안 요원이 그 앞에 서서 몸으로 길을 막았다. 손님, 진정하시죠. 다른 투숙객분들께도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이봐요, 내가 뭘 그렇게 심하게 했다고. 그 순간 구석에서 지켜보던 다른 투숙객이 작게 외쳤다. 정말 말도 안 돼. 이 호텔 접근성 문제로 논란 많았다고 들은 적 있는데 이번에도 또 이런 식이군. 그의 옆에 있던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쳤다. 맞아, 뉴욕 본점에서 비슷한 사건이 터져서 여행객 단체가 집단 항의했었잖아. 그런데 결국엔 정책 바꿨다고 들었는데 그 정책 변화를 여기서는 전혀 반영하지도 않았나 봐.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여기는 에덴 프라임 부티크 호텔, 서울 지점이야. 그래, 확실히 뉴욕 본점과 다른 운영 방침인가 보네요. 한 중년 여성이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히 이야기했다. 여기 평판이 그렇게 좋았는데 내부적으로는 바뀐 게 없나 봐요. 근데 손 씨가 아까부터 기다렸다고 하는데 왜 계속 무시당하는 거지? 아무라 해도 관리자가 좀 권위적인가 봐. 아까부터 말투가 너무 거슬리더라고. 뭐 하는 짓이야? 저분이 어떤 사람인데? 어느 젊은 남자가 갑자기 소리를 높였다. 손흥민 선수 모르나? 이분이 국가대표로 얼마나 고생했는데. 쉿, 진정해요. 괜히 나서면 우리까지 쫓겨날 수 있잖아. 옆에서 친구가 경고했다. 그리고 여기 매니저. 완전 융통성 없게 보이는데 들이대봤자 달라질 것도 없을걸. 그러나 이미 로비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자그마한 동조의 목소리가 번지기 시작했다. 이건 너무하잖아. 차별이 심하네. 호텔 측에서 제대로 해명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도다해체 왜 이렇게까지 거부하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손흥민이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매니저를 바라봤다. 저도 축구 선수로서 무릎 부상은 심각한 문제입니? 의사 소견서나 MRI 기록이야. 이미 본사 측으로 전송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본사하고 우리의 협의는 아직 부족해요. 박현정은 여전히 꼿꼿했다. 손님이 부상으로 고생하신 건 알겠지만 우리 지점 규정상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 그리고 저는 본사 이야기가 아닌 우리 호텔이 정한 절차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절차가 사람보다 먼저인가요? 그리고 이미 내 부상 이력이 허위가 아니라는 건 충분히 입증됐을 텐데 이런 식으로 호통치시면 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손흥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장을 바라봤고 주변 투숙객들의 시선은 더욱 곤두서 있었다. 그중 몇몇이 수군대기 시작했다. 아, 저러다가 또 유명인 프리미엄 쓸 생각 아니냐는 꼬리표를 달게 되겠네. 그렇다고 해도 이건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굳이 이 정도로 문전박대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자 한 무리의 여행객들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중년 여성 두세 명과 젊은 남성 한 명, 그리고 노년 부부로 보이는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그중 리더처럼 보이는 여성이 나서서 박현정에게 말을 걸었다. 매니저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이 호텔의 접근성 정책에 대해 항의를 하고 싶습. 몇 달 전 뉴욕 본점에서 큰 이슈가 생겼고, 그때 많은 여행객 단체가 수정안을 요구해서 결국 본사 측에서 정책을 바꾼 걸로 압니. 그런데 지금 보니 여기 서울 지점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네요. 그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 그런데 저희는 저희만의 운영 원칙이 있습.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접근성 시설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면 증명을 거쳐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그 절차가 이렇게 불친절하고 또 투숙객을 창피하게 만드는 방식이어야 할까요? 적어도 사람 대 사람으로 이야기할 공간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여행객이 말을 보탰다. 저희가 본사 발표문을 읽었는데 거기엔 투숙객의 요청과 필요를 최대한 존중하고 사후 서류는 유연하게 처리하겠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본사 발표문이요? 박현정은 비웃듯 어깨를 으쓱였다. 여기는 본사랑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분이 글쎄 그렇게까지 시급한 상태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잖아요. 도대체 뭘 얼마나 더 확인해야 하죠? 해외에서는 이미 인지도도 높은 축구 선수고 무릎 부상으로 기사도 많이 떴는데요. 맞아요. 그런 뉴스를 저도 봤습. 명백히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 재활을 여러 번 했다는 내용을요. 어쩜 이래.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자 결국 호텔 지배인인 듯 보이는 한 남자가 다급하게 등장했다. 무슨 일인가요, 매니저님? 로비가 지금 왜 이 모양입니까? 박현정이 눈살을 찌푸리며 설명했다. 지금 저 손님이 접근성 엘리베이터 사용을 고집하십니 규정상 원본 서류가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억지를 부리고 있고요. 손님이 억지를 부린다는 표현은 좀 심하지 않을까요? 지배인이 눈길로 박현정을 나무랐다가 바로 손흥민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 손님께서 부상을 입으셨다는 걸 미처 몰랐습. 그런데 혹시 사전에 원본 서류를 준비 못하신 건가요? 저는 이미 예약 과정에서 전부 설명했고 병원 기록도 디지털로 전달했다고 들었는데요. 뉴욕 본사에서 확인했다는 메일도 받고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 다만 매니저께서 호텔 규정 때문에 좀 까다롭게 구는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지배인이 작게 한숨을 쉬었다. 우리 서울 지점이 본사 정책을 전부 수용하기엔 시간이 좀 걸려서요. 그게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 이미 여러 달 전에 바뀐 정책이라고 들었습니다. 한 여행객 단체의 대표가 지배인을 똑바로 바라봤다. 우린 이 문제가 해결된 줄 알고 이 호텔을 예약했는데 똑같이 불편을 겪고 있네요. 모두를 당장 만족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 제가 일단 선 조치를 해드릴 테니 제발 로비에서의 소란은 좀. 지배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소란이라니요? 저희가 괜히 소동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 권리를 요구하는 건 당연한데 그걸 소란이라고 치부하면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일단 제가 곧바로 본사와 연락을 취해 보겠습.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손흥민이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에게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며 작게나마 지지의 말들을 건넸다. 과거 뉴욕 본점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열린여행연합 대표인 조명숙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저희는 이미 여러 차례 해외 호텔 체인에서 비슷한 문제로 싸웠고 결국 새롭게 바뀐 접근성 정책을 이끌어냈습. 그런데 여기서 똑같은 일을 보고 있으니 놀랍네요. 매니저가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게 우리 호텔과 무슨 상관이죠? 분명 상관이 있습. 이 호텔 브랜드가 글로벌 체인이라면 본사에서 정한 정책이 전 세계 지점에 적용돼야 하지 않습니까? 뉴욕에서 성공적으로 시정한 사례가 있는데 왜 서울 지점은 이걸 무시하나요? 우린 독립 운영 형태를 취하고 있습. 본사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지만 모든 정책을 동시에 바꾸긴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처럼 또 손님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까? 한참 뜸을 들이던 손흥민이 되물었다. 지금 제 무릎 상태가 악화돼서 부상이 재발될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서류 하나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까? 절차는 절차입니다. 박현정이 여전히 굳은 목소리로 답했다. 특히 유명인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면 다른 손님들은 뭐가 됩니까? 모두가 공평해야 하잖아요.
그런 공평이 정말 정의로운 방식인지 의문입니다. 손흥민이 참았던 분노가 서서히 터져 나오는 듯했다. 실제로 필요한 사람을 배제하는 공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습 장애 여부든 부상 여부든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서류가 없다고 당장 배제하는 건 너무 가혹하죠. 여행연합 대표 조명숙이 힘주어 말했다. 그러자 주변에서 옳소, 그래야죠 하는 탄성이 퍼져 나왔다. 이 문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는데요. 젊은 남성이 휴대폰을 들어 흔들었다. 이미 찍힌 영상이 많아요. 다들 각자 SNS나 커뮤니티에 올리겠다고들 하는데 호텔 명예를 생각하신다면 현명하게 대응하시는 편이 좋을 겁니다. 지배인은 난감한 눈빛으로 상황을 살폈다. 알겠습. 제가 긴급하게 본사에 연락하고 내부에서도 규정 완화를 검토해 보겠습. 일단 손님께는 임시로 접근성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습니다. 지배인님, 그러면 다른 고객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박현정이 작게 항의했다. 절차 없이 이렇게 허가를 내주면 유명인 특혜라는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건 저희가 나중에 충분히 설명하면 됩니다. 지배인이 한숨을 쉬었다. 매니저님, 본사 지침이 이미 바뀌었다면 우린 그 지침을 따라야 합니. 그리고 설령 매니저님이 의도를 달리 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많은 분이 불편해 하시는 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됐습. 적어도 지금은 이런 식으로라도 들어가서 쉴 수 있겠네요. 손흥민이 겨우 안도하는 듯 보였다. 솔직히 제 부상 문제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 이렇게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게 당혹스럽고요.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공감 어린 탄식을 내뱉었다. 이런 일이 또 반복되면 안 되죠. 누구라도 부상이나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조명숙 대표가 다시 한번 나섰다. 매니저님, 그리고 지배인님, 혹시 다음에 저희와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가져주실 의향이 있나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할 자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은 복잡하지만, 네, 일정이 가능하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배인이 난처해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 그리고 저희가 뉴욕에서 바뀐 규정에 대한 자료를 이미 갖고 있으니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 이 호텔의 명예를 위해서도 빠르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변인들이 자연스럽게 박수를 쳤다. 그런 흐름 속에서도 박현정은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유명인한테만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참... 그러자 곁에서 지켜보던 다른 투숙객이 작은 목소리로 반박했다. 유명인이고 뭐고 사람이 아프다는데 신속히 대응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여기 사람들 전부가 동의할걸요. 결국 손흥민은 보안 요원의 도움 없이 지배인이 직접 안내하는 접근성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다. 매끄럽게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런 일이 또 생길 줄 몰랐습. 예전엔 해외 몇몇 호텔에서만 겪은 일인데 설마 고국의 호텔에서 이렇게 거부당할 줄이야. 지배인은 미안함을 표하며 작게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 우리도 본사의 지침을 따를 의향이 없었던 건 아닌데 내부 사정과 몇몇 보수적인 시선 때문에 개선이 늦어졌어요. 더는 이걸 방치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길 바랍니다. 손흥민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여전히 씁쓸함이 묻어났다. 솔직히 유명인이라서 오히려 특혜를 요구한다고 오해받기 쉽죠. 하지만 부상은 특별 대우나 그런 게 아니라 그저 편하게 이동할 권리를 원했을 뿐이에요. 이해합니. 곧바로 방으로 가셔서 쉬시고 저희가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 전하겠습. 그리고 이런 불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법을 찾겠습니다. 방에 도착한 손흥민은 짐을 대충 내려놓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욱신거리고 왜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지? 그는 곧 휴대폰 알림음을 확인했다. 이미 SNS에는 로비 상황을 찍은 영상들이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영상 아래엔 분노와 지지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손흥민 선수 대우가 왜 이 모양이냐? 유명인이라 억울할 수도 있지만 접근성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다. 호텔 매니저 최악이네 하는 반응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었다. 여행객 단체 계정에서도 그 영상을 공유하며 뉴욕 본점 사건 이후에도
서울 지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네티즌들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이번에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내놓자 빠르게 이슈가 확산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측은 긴급하게 투숙객들과 여행객 단체 대표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었다. 지배인이 직접 나서서 말문을 열었다. 어제 로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 본사 방침과 달리 저희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손흥민도 간담회 자리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박현정 매니저 역시 그 자리에 있었는데 표정은 한껏 굳어 있었다. 어제 제가 언행이 과했음을 인정합니. 손님이 유명인이든 아니든 제 할 일은 공정하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고 편견도 드러난 것 같습. 죄송합니다. 조명숙 대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 중요한 건 이 문제가 단순히 한 건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전반적인 접근성 정책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지배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둔 문서를 펼쳐 보였다. 우선 해외 지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접근성 절차 간소화를 곧바로 도입하겠습. 디지털로 전달된 서류나 본사 확인만으로도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서류가 없어도 즉시 지원이 되도록 매뉴얼을 수정하겠습니다. 와, 그럼 부상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이 좀 더 편해지겠네요. 한 참석자가 반색했다. 물론입니. 추가로 직원 교육도 재정비하겠습. 매니저를 비롯해 모든 직원이 고객에게 편견이나 과도한 서류 절차를 요구하지 않도록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꿀 예정입니다. 조명숙 대표가 손을 들어 발언했다. 이제야 말이 통하네요. 어제처럼 큰 소란 없이 처음부터 이렇게만 했더라면 좋았겠죠. 하지만 뒤늦게라도 변화가 생긴다면 저희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때 박현정 매니저가 의자에서 일어나 작게 숨을 고르고는 입을 열었다. 저는 사실 처음부터 유명인 특혜를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규정이 흐지부지하게 되면 오히려 진짜 필요로 하는 분들이 피해볼 수도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어제 일을 겪어보니 그런 의심이 너무 지나쳤나 봅니다. 손흥민이 잔잔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입장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유명인이라서 더 조심스럽습. 자칫하면 제가 특혜를 악용한다고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철저히 사전에 준비하려고 했던 건데 결국 소통이 잘 안 됐다는 게 아쉽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는 정말 예민하게 반응했고 손님을 배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 앞으로는 사소한 부분이라도 더욱 신중하게 그리고 열린 태도로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립니다. 주변에서는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몇몇 여행객 단체 회원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라도 마무리되니 다행이다 하고 수군댔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접근성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 아이디어가 오갔다. 각종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 당장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엘리베이터나 경사로를 개방하는 지침, 그리고 매월 정기적인 직원 교육 시행 등등.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적용되는 걸 꼭 보고 싶습니다. 한 여행객이 말했다. 당연히 결과를 보여드리겠습. 저희도 공지사항으로 빠르게 안내를 할 테니까요. 지배인이 고개를 숙였다. 손흥민도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덧붙였다. 이게 단순히 유명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 누구나 언젠가는 다칠 수 있고 장애를 가질 수 있습.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일일이 싸워야 한다면 너무 힘들잖아요. 앞으로 더 나은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며칠 뒤 호텔 로비에는 새로운 공지문이 붙었다. 접근성 서비스 개선 안내, 예약 시 온라인 증빙으로도 충분히 인정. 긴급 상황 시 현장 확인 후 즉시 이용 가능 등의 구체적 안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모든 투숙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본 호텔은 정책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라는 안내 방송도 흘러나왔다. 호텔 내부의 분위기도 조금 달라졌다. 직원들은 손님에게 미소를 지으며 먼저 다가가 필요한 도움 있으신가요? 라고 묻기 시작했다.
특히 접근성 엘리베이터 근처엔 안내 데스크가 따로 배치되어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으면 바로 도움을 주었다. 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모습 상상도 못했는데 한 투숙객이 친구에게 이야기했다. SNS에서도 호평이 쏟아지더라. 호텔이 빠르게 바뀌었다고. 근데 그 시작은 결국 어제 그 충돌이었지. 손흥민 선수가 안 나섰다면 아직도 문제는 묻혀 있었을 거야. 손흥민은 체크아웃을 하러 로비로 내려왔다가 새로 배치된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환한 미소를 보냈다. 직원은 정중히 그에게 인사하며 말했다. 손님 불편함은 없으셨나요? 일전에 겪으셨던 일로 많이 놀라셨을 텐데 거듭 사과드립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많이 개선된 것 같네요. 오늘도 무릎이 좀 안 좋으시면 이동하실 때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손흥민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 이미 충분히 편했습. 나중에 오실 다른 분들도 편안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박현정 매니저가 조용히 다가왔다. 손님, 혹시 귀국 후 일정에도 무리가 없으신지 궁금하네요. 이번 일 때문에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던 건 아닌지. 기분 안 상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손흥민이 솔직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호텔이 빠르게 변했잖아요. 그 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현정이 고개를 숙였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저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접근성 문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다른 손님들을 대할 때도 편견이 아니라 진짜 필요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여행연합 대표 조명숙과 일행들도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다. 손님, 아니 손흥민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우리도 정책 개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런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노년 부부 중 한 분이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덕분에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됐어요. 우리도 언젠간 다리가 불편해질 때가 올 텐데 그때 이런 제도가 정비되어 있으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손흥민이 살짝 머쓱해하며 웃었다. 저도 더 조심해야겠다고 배웠습. 유명인 특혜로 비칠까봐 너무 위축되기만 했는데 정작 필요를 정확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며칠이 지난 후 여행객 단체 소셜미디어에는 에덴 프라임 부티크 호텔 접근성 개혁 성공 사례로 떠오르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댓글에는 역시 목소리를 내야 바뀐다.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좋은 영향을 끼쳤다. 앞으로 다른 지점들도 분발해야 한다 같은 반응이 이어졌다. 호텔 측에서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발생한 불편 사항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접근성 서비스에 개선 사항을 도입했습. 모든 투숙객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호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공유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었다. 체크아웃을 마치고 떠나는 길. 손흥민은 로비 한쪽에 모여 있는 스태프들과 매니저, 지배인, 그리고 여행객 단체 대표들과 자연스레 눈이 마주쳤다. 모두에게 작은 고개 인사를 하자 그들도 미소로 화답했다. 손님, 다음에 또 뵙겠습. 이번에는 꼭 더 편안한 모습으로 모실게요. 박현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때는 서류 한 장 없이도 엘리베이터를 바로 타겠네요. 손흥민이 농담처럼 건네자 박현정이 살짝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네, 바로 태워드리겠습. 더 이상 불필요한 서류 요구는 없을 거예요. 조명숙 대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거들었다. 오늘 이 변화를 계기로 다른 호텔들도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 일로 소셜미디어 반응이 뜨거우니 자발적으로 개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흥민은 가방을 맨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더 널리 알리겠습.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바로 알려주세. 저도 가능한 한 목소리를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작은 박수를 치며 환하게 웃었다. 어제의 긴장감이 무색할 만큼 오늘의 로비는 화해와 개선의 에너지가 가득했다. 결국엔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냈네. 처음엔 네가 누군지 아냐부터 시작된 무례였지만 로비 한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투숙객이 중얼거렸다. 옆 사람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응수했다.
그러게 말이야. 결국 이렇게 서로 배워가는 거겠지. 누가 유명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천하는 게 필요하니까. 스태프와 투숙객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과 인사가 오가자 손흥민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호텔을 나섰다. 바깥 공기는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고 있었고 밝은 햇살이 로비 창문을 통해 환하게 스며들었다. 불편하고 긴장이 감돌던 어제와 달리 어느새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듯한 기분이었다. 참,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커피를 마시던 한 여행객이 자신의 일행에게 이야기했다. 다른 호텔 체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함께 접근성 정책을 점검하기로 했다나 봐. 맞아. 우리도 SNS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계속 공유해야 해.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는 거지. 일행 중 한 명이 휴대폰을 들어 흔들며 말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영상으로도 편집해 올릴 생각이야. 사람들이 이 이슈를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혹시 다음엔 어떤 곳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르잖아. 그러게, 다 같이 지켜보고 필요한 의견도 전하고 곧 또 새로운 사건이 벌어질지도 모르지. 그래도 오늘 본 걸로 우린 발언하면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 그럼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보자고. 그래, 혹시 몰라. 내일은 또 어디선가 멋진 사람이 나서서 불합리한 제도를 뜯어 고치려 할지. 분명 우린 그때도 지금처럼 지켜보고 또 응원하겠지. 그들은 서로 웃으며 호텔을 나섰다. 잔잔한 봄날의 햇살 아래에서 여행객들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 그들의 뒤편 에덴 프라임 부티크 호텔 입구 간판이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잊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조명숙 대표가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우리가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렇게 함께 목소리를 내면 제도는 바뀐다는 겁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각자가 겪는 어려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옆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습 다들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겪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명숙은 살짝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혹시 다음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모두가 다시 모일 거예요. 그러니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서로 연락처를 교환해 두는 게 좋겠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물론이죠. SNS 팔로우 하겠습니다 하며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갔다. 여행객들의 작은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어제 로비를 가득 메웠던 분노나 불신 대신 희망과 연결의 에너지가 흘렀다. 결국 이 사건은 유명인에 대한 예외 조치나 특혜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호텔 측이 접근성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여행객 단체가 이를 환영하는 계기가 되었다. 손흥민 본인도 오해를 받고 의심을 사며 억울해했지만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의 지지와 감사를 받았다. 그리고 호텔 매니저와 직원들은 큰 교훈을 얻게 되었다. 공평이라는 명목으로 무조건 서류를 강요하고 편견을 앞세워 사람을 배제하려던 태도가 얼마나 아니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배운 것이다. 지배인은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사 지침을 더욱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제는 아직 세상 곳곳에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작은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이 서로 연결되었고 목소리를 모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접근성 문제는 어떤 특별한 집단의 이슈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니 말이다. 마침내 호텔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조명숙 대표가 손을 흔들며 마무리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많은 분께 전해주세요. 그럼 또 다른 곳에서도 좋은 변화가 일어날 테니까요. 그리고 곁에 있던 한 젊은 여행객이 웃으며 답했다. 맞아요. 저도 이걸 꼭 친구들에게 얘기해 줄래요. 다음번엔 또 어디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다들 함께 대비해야죠. 꼭 구독하고 팔로우해서 추적합시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 정보와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앞으로 이어질 변화의 이야기들을 예고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어제의 갈등이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새로운 연결.
새로운 의지들이 지금 이 순간 움트고 있었다. 끝맺음. 내일도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음. 어디서든 접근성이나 공정성 문제가 보인다면 오늘처럼 목소리를 모아주세. 그렇게 우리의 일상과 여행이 더 안전하고 즐겁고 평등해지길 바라며 다음에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